세계핑이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블러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경영심을 탐구하는 블러의 탄탄 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블러 팟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와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관모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2부로 모였습니다. 2부. 저희가 방금 전에 오프닝을 찍었는데 근데 녹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빨리 캐치했어요. 이거 녹음 한참 하고서 야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캐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커버 가능하다. 아직 2분도 안 지났다. 괜찮다. 정말 위안이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항상 뭔가 하나씩 놓친다. 또 셋 다 꼼꼼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제이 뭐 하는 거야? 제이가 이럴 때 꼼꼼해야지. 그래, 제이가 뭐 하는 거야? 이건 제이의 역할이라고. 제이가 꼼꼼하면 상관이 없어요. 평소엔 T라고 뭐라고 하더니 이번엔 제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제이야? 저는 그냥 부박받는 담당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하셨군요. 이거 다 제가 부박도 다 제가 받는 겁니다. 맞아요. 900dak이에요. 타격감의 T였습니다, 사실은. 제로씨 이리 와봐요. 이거 좀 억울한데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고 어제 셜록을 시즌 1화 1화를 봤는데 셜록이 항상 나는 뭘 놓친단 말이야. 뭐가 항상 아쉬워. 나는 그게 그 생각을 했거든. 극중을 위한 그게 전개를 위해서 하나를 놓쳐야 나중에 그 하나가 번뜩 떠오르면서 퍼즐이 맞춰지니까 하나는 항상 놓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드라마잖아. 그럼 우리는 좀 꼼꼼했으면 좋겠는데 극적인 녹화 전개를 위해서 하나를 항상 놓치는 거지. 그럼. 긴장감 있는 연출을 위해. 항상 작품의 컨텐츠의 퀄리티보다 인생을 시트콤처럼 사는 현생 시트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은 시트콤이죠. 굴러 팟캐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나눠볼 책과 질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주신 분들 중에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근황은 좀 스킵하고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사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1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삶에 도전을 하는 순간들, 꼭 장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개인적인 도전,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언제나 필요한 태도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보통 장사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는 책이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언제 명분을 고민하고 책을 읽었습니까? 장사, 새로운 카테고리, 그거만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좀 우리 주제가 많이 튀는 게 찔려요? 새로운 유입하시는 분들이 매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는 어떤 책인지 주니아가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백종원 대표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아는 백종원 대표가 요식업계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수많은 질문들을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와 답변으로 엮어낸 책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읽어야 될 장사의 바이블이고,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백종원 대표의 삶의 태도나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부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종원 대표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지만 그래도 백종원 대표에 관심이 없으면 그 뒷이야기, 지금의 백종원 대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희근이가 백종원 대표가 어떤 작가인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만 해도 뭐 새마을 식당이니 롤링 파스타니 한식포차, 백보이 피자, 백다방 20개가 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더본 코리아 대표로 있는 CEO이기도 한데 백종원에 대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백종원이 육군 학사사관 장교 출신이야. 그래서 장교 출신이라서 말 그대로 진짜 임관을 하고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또 포병 출신이더라고. 나도 사실 학군 포병 출신이거든. 나랑 학과가 같으시더라고. 진짜 같은 장교고 선배님이셨어. 난 학군이지만 어쨌든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군대에서 밥이 나올 거 아니야. 밥을 먹는데 먹다가 내가 해도 이거보단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원래 사실 포병 장교가 식당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 얼핏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간부 식당이랑 뭐 이런 식당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관이 계속
백종원 대표한테 뭐라고 했대 계속. 근데 뭐라 할 만하지 그거는. 그쵸. 자기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여단장이 부대에 찾아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야. 백종원 대표의 요리가. 그러면서 육군 사상 최초로 급양사관이라는 그런 보직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사병이 장교가 원래 없는 건가? 그치, 취사병은 보통 급양관리관이라고 해서 이제 부사관이 이제 그걸 관리를 보통 하는데 포병 장교였던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급양을 담당하고 있던 부사관은 오히려 또 훈련 쪽으로 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진급하기 위해서 또 그게 필요했대. 윈윈이네. 약간 윈윈 개념으로 간 거지. 근데 나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포병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게 되는 이런 보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거든. 사실 안 좋게 말하면 관심사병, 관심장교일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군대는 진짜 조직의 규율이 중요한 거니까 일과 시간에 가서 했다기보다는 남는 시간에 가서 했을 테니까. 맞아. 막 뷔페식으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나 봐.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떡잎부터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지만 남들 다 아는 군 생활에서부터 이런 요리 CEO로서의 재능을 너무나 많이 드러냈던 사람이 아닌가. 백종원 대표가 그거잖아. 백종원 대표가 원래 대학생 때부터 가게를 쌈밥집을 그때부터 했었잖아. 맞아. 원래 그 알바로 들어갔다가 거기 인수해가지고 맞아. 대학교 친구들 막 오라고 해서 엄청 커지고 후배들 알바로 써주고 이미 요식업에 짬밥이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간 거니까. 맞아. 1993년에 이제 원조 쌈밥집 논현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지. 요식업 경력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네. 백종원 대표가 좀 대단한 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거든? 그리고 요리 자격증도 별도로 없대. 이게 뭔가 공식적인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이만큼이나 요리 하나의 장르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사회복지사가 요리에 진심이면 생기는 일. 포병 장교가 요리에 진심이면 생기는 일. 포병이 요리 실력을 숨김. 요즘 웹소설에 나올 것 같은. 진짜.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수상 이력들도 전부 뭐 SBS나 MBC에서 받은 뭐 3대 천왕을 하면서 받은 특별상이라던가 푸드트럭 하면서 받은 공로상이라던가 골목 식당 하면서 받은 골목 공로상이라던가 이런 방송들에 있었던 상들이란 말이지. 요리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인데 방송에서 이제 상을 받으시는 거, 그치? 그렇지. 요리하고 장사하시는 분인데 요리 관련된 자격이나 요리 관련된 뭐 학위라던가 수상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탑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때는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 왜냐면 90년대에 식당 창업하는데 한식조리사를 따서 누가 쌈밥집을 차리는데 한식조리사를 따가지고 쌈밥집을 해야지 생각을 90년대에 했을까? 일찍 주방에서 나오셨잖아. 주방에서도 원래 오랫동안 있지 않으셨잖아. 쌈밥집 할 때도 주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이모님들 자기의 퀄리티를 보장할 줄 알고 백종원 대표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좋아했다는 에피소드는 많잖아. 어릴 때부터 직접 요리를 해보고 이런 건 많은데 요리사로서의 면모보다는 확실히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키웠던 사람인 것 같아. 백종원 대표 본인도 본인을 요리사라고 안 하고 장사꾼이라고 해. 맞아. 본인은 지칭할 때. 사실 한식조리사 뭐 그런 자격증 따는 과정을 좀 경험해 봤지만 그게 또 안 맞는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책에서도. 이원복 셰프나 정말 셰프로서의 그 경지에 오른 분들보다는 진짜 장사꾼인데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장사꾼. 장사꾼이 요리 실력을 숨긴 막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딱 그런 거에 딱 어울리는 적합한 인재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 폴리메스나 뭐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한 능력의 장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한 능력의 장인이 돼서 성공하는 건 힘드니까 여러 능력에서 적당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에 되게 적합한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요리 관련된 책들을 또 많이 냈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책이라던가 혹은 집에서 요리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 가이드라던가 그 백종원 대표가 낸 책 중에 그것도 있어. 돼지 해체하는 거. 아 진짜? 부위별로 걔네를 해체하고 손질하는 거를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해가지고 알려준 책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브랜드도 사실은 20개처럼 다양한 브랜드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박학다식하게
아시는 거잖아. 우리는 자팍닥식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백종원 대표는 박학다식하게 아시는 분인 거잖아. 사실 백종원 대표야말로 요리 세계라는 거에서만 한정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되는 법의 정점인 사람 아닌가. 그치. 요리사들도 각자 분야가 다 다른데 정말 온갖 장르들을 다 건드리시면서 어느 정도 또 이루어내시잖아, 또 크게. 요리법 레시피 하니까 확실히 그게 있잖아. 집법백선생. 그치. 그 사실 자취인들의 민생을 바꾼 프로그램 아닐까? 바이블이야. 자취생들한테는 그 백종원 레시피 없으면은 아무 요리도 못해. 맞아. 아니 요즘 자취생들의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의 한 90%가 백종원 대표의 김치찌개일걸? 근데 예전에는 각자 집마다의 스타일이 있거나 아니면 각자마다의 스타일이 있거나 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다 백종원식. 그 심지어 그게 또 맛있어. 맞아. 내가 한번 백종원 레시피를 따라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래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 한번 해보니까 망하더라고. 그때 또 똑같이 또 계량해서 똑같이 따라해야겠구나 이런 걸 느꼈지. 요리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을 믿으면 안 돼.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맛술 없는데? 그냥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경험 배신할 수 있어. 그럼. 그 레시피를 따라야 돼. 사실 경영자잖아. 그럼 가르치는 거는 재미없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재능이 넘치시는 거야? 가르치는 것도 내 수준, 그러니까 알잖아 내 요리 실력이 어떤지. 내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딱딱 집어주시니까 진짜 가르치는 거에도 열정이 넘쳐. 개인 채널에서 요리 비책을 하시잖아. 자취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재외동포들, 한인들은 외국에서는 이런 식재를 못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외식업을 준비할 거는 최소 이 정도 퀄리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난이도까지 조절해 주시면서 맞아. 하는 게 대박이지. 경영자인데 경영자보다 방송인 그리고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백종원 대표가 아마 마디텔 때 확 유명해졌을 거야. 맞아. 대중에게 맨 처음에 소유진 결혼한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가랑 결혼한데 요거였어. 근데 나중에는 그 사업가가 그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졌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소유진 씨도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고 배우시잖아.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했던 탑티어였어. 그치. 왜 지금은 솔직히 역전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많이 역전됐지. 이미 유명하신 분이 되었는데 각자 좀 백종원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좋아하거나 뭐 닮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를 진짜 더 제대로 알고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건 골목식당에서부터였거든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골목식당에서 각자 업체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난 너무 잘 느껴졌었어. 정말로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온다, 이렇게 해야 식당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비법들을 아낌없이 막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내고 싶어서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멋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낼 때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백종원 대표를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아 나는. 골목식당 이전에 마리텔 때 이제 더 먼저 봤었거든. 마리텔을 방송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꽤 챙겨봤었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백주부라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되게 잘해. 그리고 채팅도 엄청 친근해. 근데 너무 잘하고 계속 1등을 해.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PD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했을 것 같아. 나중에는 신계도 따로 배정했었잖아. 너무 난감한 게 이게 경쟁 프로그램인데 경쟁이 안 되잖아. 그치. 시청률은 백종원 씨 때문에 시청률은 잘 나와. 프로그램의 취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고민이 됐을 것 같아. 이게 좋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때 엄청 요리 잘하는 말 잘하는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보가 자기 유명세를 알리는 이런 것보다는 뭐 골목식당도 그렇고 우리 농가 살리는 거 뭐 지금 예산시장 살리는 거 이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잖아. 못난이 감자가 창고에 쌓였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연락해보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마트 회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이마트에서 그 못난이 감자 팔고 내가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맞아. 진심으로
어떤 게 다 같이 잘 사는 일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진심이고 뭐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 장사 이야기에서도 친절을 대표는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진심이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행동을 실제로 옮겼냐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 다 자기 이득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거 다 마케팅이고 영업 전략이다. 근데 그거 맞는 말이지. 근데 이런 거잖아. 당연히 백종원 대표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회사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어떤 회사든지 그 기도가 있을 거야. 회사를 영업 매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윈윈을 할지 아니면 나만 독식을 할지 남을 죽이고 갈지 남과 함께 갈지 이런 여러 전략이 있을 거야. 나도 이기는데 상대도 이기는 선택을 했다는 게 다른 거잖아. 맞아.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 그 농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남에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사리사욕만 챙겼다. 이러면 잘못된 거지만 정말 그게 자기에게도 충분히 이득이 있지만 남에게도 충분히 이득이 있는 행동을 했고 진심이 어떻든 속내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든 뭐였든 결과적으로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맞고 우리가 죽어가던 예산 시장을 살리는 것도 맞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도 맞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우리도 백종원 씨가 미디어에서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빠가 까를 만든다는 이렇게 속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 또 백종원 대표를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없는데 팩트적으로 윈윈하는 건 사실이고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는 맞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책 기버.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되는 성과를 낸다. 자기 조직에 이득이 되는 성과를 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방송에서 이미지가 어떻든 실제 인성이 어떻든 뭐 그런 거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옮겼냐가 중요한 거니까.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효과가 나왔다면은 농가에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백종원 대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창업에 대한 책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좀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 그 백종원 대표에게 책의 조언이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아보고 싶은지 조언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서점 창업을 하고 있잖아. 창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가라고 대답하기에는 전 서점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라고만 대답할 수 있어가지고 이미 ING 중이구나. 제가 뭔가를 다른 걸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이라서 이 질문은 그렇게 막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은 어려울 것 같고 이 책에서 되게 여러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메뉴 개발부터 재료 원가 측정하는 거 뭐 권리금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오거든? 그 중에서 나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후발주자를 위한 추월차선이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 아예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뛰어드는 사람은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책에서는 대박집, 원조 대박집 옆에 똑같은 맛으로 가게를 하되 원조 대박집보다 서비스를 뭐 하나 더 준다던가 똑같은 걸 하되 하나만 더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후발주자들이 우리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긴 한데 뒤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다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잖아.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은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만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하나라도 더 서비스 얹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은 단무지 하나를 더 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보는 게 가장 좀 실용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어. 실제로 음식 창업을 생각하더라도 훨씬 유용한 그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만이 망고빙수가 유명하거든? 그래서 망고빙수를 먹으러 갔어. 근데 거기가 그 한국인들한테도 유명한 집이어서 줄이 진짜 긴 거야. 이미 그때부터 줄 서도 망고빙수인데 1시간을 줄 서야 돼. 근데 그 주변에 거기 말고 망고빙수 집이 없었거든.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어쩌냐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집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모퉁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망고빙수 집이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사람들 여기서 다 줄 서서 먹는
먹는데 들어가 봤다? 가격도 더 싸고 맛도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여행하는 내내 그 집만 갔단 말이야. 그 실제로 대박집 옆에 나처럼 줄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냥 저기 가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집이 맛은 똑같은데 서비스를 하나 더 준다? 좀 더 친절하다? 이러면은 나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훨씬 그런 시장을 노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되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정확히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게 나도 태국 여행을 갔었다가 엄청 맛있는 맛집 팟타이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줄이 진짜 쫙 서 있는 거야. 와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난 못 기다려 했는데 진짜 바로 옆집에 팟타이 파는 집이 있었는데 내가 먹어본 팟타이 중에 인생 팟타이였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옆에 전략, 후발주자 전략이 생각보다 엄청 실용적이고 엄청 맞아.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난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찐으로 실용적이다라고 생각했어. 이 얘기 들으면서.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옆에 똑같은 걸 내는 게 욕을 많이 먹잖아. 그치. 경쟁사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욕을 많이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간판에 힘만을 의지하는 꼼수가 느껴질 때가 더 심한 것 같아. 어떤 음식이 유명해서 그 음식 때문에 그 골목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거기서 요즘에는 퀄리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 같은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거치장만 따라하는 곳이 많아서 더 원조집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본질을 더 키우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의외의 서비스를 더 추가해준다든지 아니면 원조집은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원조집이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여기도 원조인데 우리가 원조도 아니면서 원조가 우긴다든지 아니면 원조집을 비방한다든지 맛은 형편없는데 가격만 낮춰서 공략한다든지 그러니까 맛도 있는데 가격을 낮추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도 그 얘기를 하잖아. 맛을 똑같이 하되 서비스를 하나 더 주라고. 우리 예전에 우리 추억 얘기 하나면 기억나?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갔을 때 맞아. 원조집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내가 그때 너무 배고파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자 해서 부대볶음 먹었는데 난 거기서 먹은 부대찌개랑 부대볶음이 제일 맛없었거든. 의정부가 진짜 웬만해서는 맛있는데 맞아. 의정부 최악이었어. 출신이잖아 나는. 나도 의정부 출신인데 최악이었어. 거기서 지금. 먹은 것 중에 최악이었어. 심지어 의정부식이 아니었잖아. 맞아. 근데 막 간판은 거기도 원조 부대찌개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의정부식, 송탄식 뭐 이런 지역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객관적으로 해서 맛이 없었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맛이 없는데 그게 모든 게 간점이 되는 거야. 의정부식이 아닌데 맛이 있었어. 그러면 그래도 다 용서가 되는데 여기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근데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여기 의정부식도 아니네. 여기 원래 원조도 아니네. 여기는 또 서비스가 이러네. 서비스가 저러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맞아. 외식업은 따라하기 쉬운 업종이잖아. 맛집의 레시피를 막 이렇게 진짜 사무 스타일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바로 옆에 내고 이런 거는 비윤리적일 수 있는데 김치찌개집 옆에 김치찌개를 내는 것만으로는 그게 문제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완전히 훌륭한 행동은 아니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할 행동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기본기가 탄탄한 게 되게 중요할 때 오히려 원조집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그 집만의 고유한 게 설정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거리 자체가 거리가 활성화되지. 그 거리가 그 음식 맛집 이렇게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거야. 그치. 부대찌개 거리처럼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 장충동에 족발집 붙어있다고 해서 욕하지 않잖아. 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특색이 다르고 집마다. 나는 내가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형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되게. 애견 카페를 하나 열고 싶어 해. 와 어렵다. 진짜 괜찮은 지역을 찾아서 지금 당장 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가 됐든 간에 약간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창업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도와줄 수 있지라고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도와줄 수 있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애견인이 아닌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치. 엄마도 강아지를 키웠고 형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나는 내가 직접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럴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이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보면서 나오는 조언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뭔가 고객이 찾을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알려면 내가 먼저 애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치. 고객이 찾고 싶은 서비스를 해주려면 또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지역이 서울권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사람을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뭐 한 번 찾아왔을 때의 기억을 좋게 남겨야 되는 거잖아.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사실상 중요한 거니까 백종원 아저씨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나는. 우리가 지난화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잖아. 애견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감수하고서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희근이한테? 나도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내가 가게 전반적인 걸 할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살짝 도와주는 정도지.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애견인들이니까 다들 나는 살짝 도와주는 개념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살짝 도와주려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치.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라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 마케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 책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 백종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나는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 맞춰 퍼즐을 맞추듯 일을 해나가는 유형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 단계들을 좀 다 세워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손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입하면은 그 부분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듯이 애초에 밑그림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서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들어봤는데 이 책이 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개인의 삶에 이 식당 창업을 비유한다면, 내 삶을 일구어가는 것에 비유한다면 책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적용해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책 첫 장에서 첫 단계를 되게 많이 하니까 첫 장만 읽은 것 같기도 하거든? 아니야, 나 다 읽었어. 찔리셨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찔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다 읽었습니다. 이거 포스트잇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너무 일정하게 붙어있는 게 너무 페이지 수 세가면서 붙여놓은 거 아니야? 들켰어? 30페이지 후쯤에 하나 붙이고 어쩔 수 없이 책에서 가장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신경 쓰는 부분이 첫 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첫 장이 임팩트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 평소에도 첫 장을 되게 좋아해. 나 첫 장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첫 장에서 꽂혀야 그 책을 읽거든, 보통. 도파미네이션 할 때도 첫 장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첫 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티도 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도 나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게임창처럼 이 경험치가 몇씩 쌓이고 레벨업이 됐다 이게 보이면 너무 좋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오늘 운동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나오다 보면은 그게 뒤돌아봤을 때 뭐야, 나 레벨업 했네? 또로롱? 레벨업 했네?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외식업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계속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을 정말 바꿔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상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좀 그런 일환이긴 해. 아직까지 뭔가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고 이건 못 느꼈거든? 정말 티도 안 나. 책 한 권 읽은 거, 책 한 줄 안 읽은 거 티도 안 나는데 또 몇 년 지나보면 내가 또 이렇게 조금 성숙했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 이 책 읽고 글 쓰는 행동이 나한테 빗대서는 이 티도 안 나지만 꾸준히 하면은 정말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아이돌들 활동기와 비활동기가 있잖아. 그 생각도 좀 드는데, 비활동기 때 사실 얘네들 쉬는 거 아니야? 휴가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잖아. 비활동기 때 정말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뭐 2개월, 3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비활동기라고 해도 일단은 요즘에는 다 해외 투어를 도니까 해외 투어를 돌고 해외 투어를 돌면서 새로운 곡을 준비를 하고 구성을 하고 안무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거니까 1년 중에 활동을 하는 시기보다 활동하지 않는 시기가 그만큼 많아야 활동하는 시기가
시기 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만큼 맞아.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지금도 매 화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업데이트들을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야 이게 팟캐스트가 계속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모르잖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치.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잖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매번처럼 준비해서 그건 녹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매번 시행착오를 똑같은 걸 다시 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덜 시행착오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진짜 공감이 가고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인스타그램을 스토리를 진짜 자주 올려. 오늘 이거 놀러 갔다? 오늘 이거 보러 갔다? 오늘 이거 하러 갔다? 하면서 내가 전문성을 기르는 기간에는 인스타그램을 올릴 게 없어. 나 오늘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거를 나 이 정도 일 처리를 했는데 이거 일 처리한 거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 프로젝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 기간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뭐 남들에게 보여줄 것들이 생기는 거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연극도 그렇잖아.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그치. 연습을 해야 무대에 서는 시간보다 무대에서 관객들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 사실 이번 연극제만 해도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2달 연습했지.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에 질의 차이가 또 있잖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냐. 사실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거든. 보여주는 순간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보여주는 순간 뭐 연극의 퀄리티, 우리 팟캐스트의 퀄리티, 그런 것들의 퀄리티에서 결국은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드러나게 되지. 결국은 그게 보여지지 않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게 정말 나만의 싸움이네. 오늘날의 능력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간다. 희근이는 어때? 나도 어쩌다 보니까 일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나는 백종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연히 외식업을 시작했대. 원래 음식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었어도 식당 개업을 할 수 있었대. 자기가 음식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힘을 갖고 계속 해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나는 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 뭐 둘이 오늘 1부, 2부만 바뀌었지 뭐 오늘도 여전히 둘이 똑같네요. 내 동기화 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어쨌든 뭐 아니 뭐 주제가 60개가 넘는데 그 60개 중에 고르는 게 똑같으시면 어떡하자는 거죠? 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당신이 이런 친구들만 골라서 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궁금하시면 1부를 보시면 됩니다. 1부 때 준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질문에서 똑같은 답변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도 오늘은 질문은 달랐어. 아, 맞아. 그게 어디야? 나 아까도 조마조마했다고 설마 여기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끔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나 너랑 의견이 똑같아 라고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심지어 아까 전에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내 눈치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사실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을 계속하고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은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잖아. 이걸 다 놔버리고 싶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내 평생의 업이고 내 평생의 꿈이었어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의 특성이 있고 이 일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그걸 스스로 상기시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이 일들을 이래서 시작했었지. 초심을 찾는다는 말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이 일을 좋아했었지. 내가 이래서 이 일을 계속했었지. 이 일들은 나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상기시켜주고 스스로 리마인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얻게 되는 것 같아. 나의 초심이 이거였지. 나는 이걸 좋아했었지라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내 삶을 일구어 나가는데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든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고 되게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최소한 내가 좋아했던 일이면은 그 순간에 조금은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적어도 그래 내가 이거 좋아해서 시작했지 여기까지는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진짜 생판 하기 싫었던 일을 하게 되면은 포기도 쉽게 찾아오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못 버티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좋아하는 일도 이 정도인데 싫어하는 일은 어떻게 버티겠어 이러면서 나 이거 안 하면 백수 돼 이러면서. 좋아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애초에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험이
크다고나 할까? 그치. 사회가 정해진 어떤 정답, 뭔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되게 사춘기보다는 사십춘기를 많이 경험하는 나라잖아.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니면 뭐 대입병이라고 해서 중2병보다 대입병을 경험하고 내가 왜 이 학과에 왔을까? 아니면 40대에 내가 왜 이 진로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희근이 말대로 이게 좋아하는 거였다면 초심을 생각하면 될 텐데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면 나는 너무 인생이 더덥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 좋아하는 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일을 좋아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업계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잖아.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네. 내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네. 이런 식의 일의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나면은 설사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나아가야 하는 좀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좋아서 시작했든 나중에 좋아졌든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설사 방향을 틀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를 알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떤 것들을 창업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조언이 되는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조언이 되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 다들 어땠어 오늘? 나도 개인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직업적으로든 뭘로든 정말 세일즈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각자가 직업적으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던 것 같고 내 삶의 최고의 장사 이야기를 써내려가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포부를 밝히자면.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얘기하는 얘기 같아. 장사 이야기지만 백종원의 삶의 이야기란 말이야. 나한테 적용해서 내 삶의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장사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니아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었어. 우리가 오늘 실리적인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책에서는 둘이 얘기했듯이 백종원 대표가 사업을 망해본 이야기, 사업을 다시 일으켜본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공간 대여 시간이 좀 끝나가서 오늘 좀 짧게 녹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짧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간혹 이렇게 2부가 짧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1부에서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2부 녹화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저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핑계 삼아 적당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굴러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